전쟁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를 보호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왔죠. 다양한 무기의 개발은 현대전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고급 무기들이 사용되고 더 발전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MLRS의 몸값과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서의 활약이 입증되자 더욱 각광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K-39 천무로 대표되는 MLRS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맹활약을 펼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전해진 사거리 300km의 신형 에이테크스 지대지 탄도미사일까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 무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의 활약에 난데없이 한국 무기가 왜 더욱 주목받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어이없게도 인도네시아가 또 접촉해왔다는 사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친 인도네시아는 뻔뻔하게도 다시 무기를 팔아달라고 접근하고 있다고 하죠. 지난달 중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의 공군 기지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의 에이테크스로 러시아군의 벨베크 비행장을 타격한 것이었죠. 벨베크 비행장 인근은 푸틴 성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기 위해 수호-27 전투기가 출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의 최첨단 방공체계인 S-400으로 보호받고 있어 쉽게 타격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신형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은 동시에 수십 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타격 작전으로 S-400과 수호-27 전투기를 포함해 러시아군 비행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죠. 우크라이나군 정보통에 따르면 이번 타격으로 S-400 방공포대와 비행장에 대기 중이던 전투기 수호-27, 수호-30, 미그-31 등 전투기용 미사일 보관 창고를 날려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발에 134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폭격 이후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각종 군사시설과 수호-27, 미그-29, 미그-31 전투기를 파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첨단 부품이 바닥난 러시아로서는 정말 뼈 아픈 피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최신 방공체계마저도 에이테크스를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에이테크스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물류기지를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러시아 훈련장에 에이테크스 공격이 가해졌고 집속탄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대가 초토화되면서 100여 명이나 되는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급기야 러시아 흑해함대까지 에이테크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 SNS를 통해 러시아의 기뢰탐지선 코브로베츠함이 조준경에 포착되어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격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운수 나쁜 날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이 하룻밤 사이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카라쿠르트급 초계함인 사이클론함까지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번 흑해 함대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드론이나 대한 미사일이 아닌 에이테크스인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에이테크스는 높은 명중률이 필요한 대한 미사일이 아닌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집속탄으로 광범위한 구역을 초토화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흑해함대를 타격한 에이테크스는 GPS 항법장치와 단일 탄두를 장착한 개량형 M48, M5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형 에이테크스까지 지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MLRS를 통해 발사하는 에이테크스의 활약상이 전해지며 덩달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무기는 바로 한국의 MLRS 천무였습니다. 동시에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형 에이테크스 KTS-SM까지 미국 에이테크스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하이마스와 에이테크스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줄을 서고 있지만 미국 역시 생산 역량이 수요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집속탄인 에이테크스는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수출을 허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폴란드가 승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하이마스와 천무를 동시에 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9월 이전 다연장 로켓 천무의 2차 이행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열렸던 대규모 나토 훈련 드래곤 24에서 폴란드군의 하이마스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가 나란히 서서 그 위용을 과시했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된 천무는 폴란드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 지원 수단으로서 나토 회원국들과 손발을 맞추기 위해 이번 합동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마스와 천무에서 일제히 발사된 미사일이 하늘을 새하얗게 뒤덮는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천무의 위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각국 군사 관계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죠. 마침 얼마 전 천무의 특별한 실사격에도 성공했었다는 점이 해외 군사 관계자들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호마르케이로 수출형 KTSSM 미사일인 CTM-290의 실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약 200초 동안 날아간 미사일은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며 그 성능을 과시했었는데요. 또한 그동안 사거리가 180km로 알려져 있었던 KTSSM이 수출형으로 개조되며 에이테크스와 동일한 300km급 사거리를 지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번 훈련을 계기로 천무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K9에 이은 새로운 K방산 효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천무를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천무와 K9을 비롯한 지상형 무기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동남아에 수출한 무기는 전투기나 군함이 대부분이었기에 처음으로 지상 무기가 수출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엔 천무 다연장 로켓에 관심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6일 천무의 제조사인 하너와 말레이시아의 유명 투자회사 위다드 비즈니스 그룹이 말레이시아 육군에 천무 다연장 로켓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무를 사려는 것은 현재 말레이시아가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보르네오 섬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세 나라가 나누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령인 북부 사바주는 자원의 보고로 유명한데요. 말레이 주력 수출품인 팜오일의 30%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15억 배럴의 원유와 3조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다지를 주변국에서 내버려 둘 리 없었고 특히 사바주에서 8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필리핀에서 이전부터 눈독을 들여왔었습니다. 군사적 대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10년대 들어 고조되기 시작했죠. 국경을 길게 맞대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도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는 필리핀과의 마찰까지 지속되며 군사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군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뿐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군 주요 관계자와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KF-21, FA-50 잠수함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천무를 도입에 관심을 갖고 협약까지 체결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서로를 적대 관계에 있는지는 오래되었죠. 이전부터 군비 경쟁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뒤통수치고 사실상 퇴출이 확정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고 나서니 견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MLRS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으니 신경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맞서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도 천무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을 대로 썩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었죠. 잠수함에 이어 KF-21까지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한국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를 블랙리스트 제일 위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한 짓을 잊고 팔아달라고만 하면 한국이 팔아줄 거라 생각하는 것인지 천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천무가 어떤 무기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적대관계인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니 따라서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군사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에서 천무를 러시아의 S-400과 같은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착각하고 보도해버린 것입니다. 군사 전문 언론에서 군사 지식이 아예 없는 일반인이나 할 법한 착각을 해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조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가 KF-21 협력국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방산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천무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자칭 군사 매체가 MLRS를 대공방어 체계로 착각한 것도 모자라 한국이 아직도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라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크게 대인 한국 방산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와 또다시 대규모 방산 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칫국 한 사발을 먼저 들이킨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동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K방산에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연장 로켓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불가리아 등 국가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그들 국가에 맞는 솔루션에 따라 변형된 모델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분 좋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